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딩 공부를 막 시작한 기계자동차 대학생분들과 미래의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정말 마법 같은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아마 코딩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졌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제로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실력자인 히어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설명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코딩 인생을 바꿔줄 지침서가 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의 코딩 파트너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코딩 여정은 총 5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마법 같은 첫 줄을 경험하는 자동 완성 단계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전담 멘토가 되어줄 채팅 기능을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터미널과 고급 도구들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네 번째는 코딩의 속도를 엄청나게 올려줄 생산성 무기인 단축키 치트시트를 정복할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공지능과 제대로 대화하는 방법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학습할 겁니다. 이 5단계만 거치면 여러분도 어느새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개발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GitHub 코파일럿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분 곁에서 24시간 내내 함께하는 인공지능 페어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인터넷에서 코드를 찾아주는 검색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 줄의 코드를 학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짜는 문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다음에 올 코드를 미리 제안해주는 아주 똑똑한 동료죠. 지루하고 반복적인 코딩 작업은 이제 인공지능에게 맡기세요. 여러분은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 로직을 설계하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마치 옆에 아주 유능한 선배 개발자가 붙어서 도와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코딩 시간이 훨씬 즐거워지겠죠?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GitHub 코파일럿은 여러분이 이미 쓰고 있는 익숙한 도구에 그대로 녹아듭니다. 가장 대중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물론이고요. 인텔리제이나 파이참 같은 제트브레인 계열의 개발 도구들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나 맥 개발자들이 쓰는 엑스코드, 심지어는 고전적인 빔이나 네오빔까지 지원한답니다. 어떤 환경에서 코딩하든 여러분의 능력치만 쏙 업그레이드해 주는 거죠. 평소 사용하던 편집기의 확장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면 바로 이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바꿀 필요 없이 실력만 높여주는 이 영리한 선택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왜 굳이 코파일럿을 써야 하는지 3가지 이유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산성 극대화입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코드 뭉치들을 짜느라 보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요. 두 번째는 집중력 향상입니다. 코딩하다가 문법이 생각 안 나서 구글링하러 갔다가 유튜브로 빠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제 검색 없이 문제 해결 로직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빠른 학습입니다. 새로운 언어나 처음 보는 프레임워크를 배울 때 코파일럿은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어떻게 코드를 짜야 할지 예시를 바로바로 보여주니까요. 마치 개인 튜터와 함께 공부하는 것과 같죠.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 속도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기능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만날 마법은 바로 고스트 텍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한 줄씩 입력하는 순간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마음을 읽은 듯 다음에 올 코드를 회색 텍스트로 제안해 줍니다. 화면의 예시를 보면 math.round 함수를 사용해서 종료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뺀 값을 계산하는데요.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괄호 열고 종료 날짜 빼기 시작 날짜 괄호 닫기 나누기 괄호 열고 100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괄호 닫기라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요. 코파일럿은 이 수식을 순식간에 예측해서 보여줍니다. 타이핑을 잠시 멈추고 이 회색 제안을 확인해 보세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할 때가 많답니다. 인공지능이 제안한 코드가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회색이었던 코드가 즉시 실제 코드로 삽입됩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의 제안이 내가 생각하는 로직과 다르다며? 그럴 땐 ESC 키를 눌러서 거절하거나 그냥 무시하고 계속 타이핑을 이어가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 길은 아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주도권은 항상 개발자인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코파일럿은 훌륭한 조수일 뿐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는 거니까요. 이 탭키와 ESC 키의 리듬에 익숙해지면 코딩 속도가 몇 배는 빨라질 거예요. 가끔은 인공지능이 제안한 코드 전체가 아니라 딱 다음 단어 한두 개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유용한 미세 컨트롤 기능을 알려드릴 겸 윈도우나 리눅스 사용자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맥 사용자라면 커맨드 키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한된 코드 전체가 아니라 단어 단위로 한 조각씩 수락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보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는 코드가 제한되었을 때 가격이라는 단어만 먼저 받아들이고 뒤는 내가 직접 수정하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해요. 인공지능의 제안을 내 입맛에 맞게 부분적으로 가져오는 이 기술, 진정한 고수들만 아는 꿀팁이랍니다. 첫 번째로 나온 제안이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코파일럿은 종종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준비해 두거든요. 이럴 땐 대안 탐색 단축키를 활용해 보세요. 윈도우에서는 Alt키와 오른쪽 또는 왼쪽 대괄호 키를, 맥에서는 옵션 키와 대괄호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1분의 3, 2분의 3처럼 현재 몇 개의 대안 중 몇 번째를 보고 있는지 표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평소 코드 스타일이나 현재 프로젝트의 가장 효율적인 로직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하나가 아닐 때가 많으니까요.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가장 멋진 코드를 고르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코딩을 전혀 못해도 로직만 알면 코드를 짤 수 있는 방법, 바로 주석을 활용하는 겁니다. 원하는 기능을 자연어인 우리 한글로 명확하게 설명만 해보세요. 예를 들어 주석으로 이메일 형식이 유효한지 검사하는 함수라고 적으면 코파일럿이 그 의도를 즉시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복잡한 정규 표현식이 포함된 함수 전체를 뚝딱 만들어주죠.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석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쓸수록 인공지능은 더 완벽한 코드를 내놓습니다. 그냥 정렬해줘 보다는 사용자 데이터를 이름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줘 라고 말하는 식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곧 코드가 되는 이 놀라운 경험, 지금 당장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단순한 자동 완성을 넘어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까요? 바로 코파일럿 챗 기능입니다.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라인 챗입니다. 코드 편집기 안에서 윈도우는 컨트롤 I, 맥은 커맨드 I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채팅 뷰입니다. 사이드바에 있는 채팅창을 통해 복잡한 아키텍처를 논의하거나 전체 파일을 분석해달라고 할 수 있죠. 모르는 게 생기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코드를 가장 잘 아는 전담 멘토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줄 거예요. 복잡한 질문도 척척 알아듣는 이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코딩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릴 때 일일이 길게 타이핑하는 게 귀찮다면 슬래시 명령어를 사용해 보세요. 채팅창에 슬래시 하나만 입력하면 강력한 내장 명령어들이 나타납니다. 코드를 설명해주는 익스플레인, 버그를 고쳐주는 픽스, 테스트 코드를 짜주는 테스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주 쓰는 복잡한 요청을 단어 하나로 끝낼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단축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라 숙련된 개발자일수록 이 기능을 정말 애용합니다. 여러분도 이 슬래시 명령어 3가지만 기억해두면 인공지능을 부리는 솜씨가 한층 더 세련되게 변할 거예요.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배가 짠 아주 오래된 코드나 처음 보는 오픈소스를 분석해야 할 때 눈앞이 깜깜해지곤 하죠. 그럴 땐 슬래시 익스플레인 명령어를 사용해보세요. 코파일럿이 해당 코드의 로직과 데이터 흐름을 한글로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특히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시간 복잡도가 비고엔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지까지도 정확히 짚어주죠. 단순히 코드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짰는지 의도까지 분석해주니까 학습 효과가 정말 커요. 마치 코드 리뷰를 해주는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 같죠. 이제 모르는 코드를 만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슬래시 익스플레인 한 번이면 복잡한 미로 같은 코드도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가 될 테니까요. 코딩하다 보면 에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정말 많죠. 원인도 모르는 버그 때문에 몇 시간을 날리기도 하고요. 이제는 슬래시 픽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문제가 있는 코드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뒤 슬래시 픽스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버그의 원인을 날카롭게 분석해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수정된 코드까지 제안해주죠. 문법 오류부터 논리적인 버그까지 척척 잡아내니 디버깅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에러 메시지를 구글에 복사해서 붙여넣던 수고로움은 이제 끝이에요. 픽스와 함께라면 어떤 버그도 두렵지 않은 무적의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바로 테스트 코드 작성입니다. 하지만 직접 짜기엔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죠. 이럴 때 /테스트 명령어를 써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함수에 딱 맞는 유닛 테스트를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코드만 짜주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입력값이 들어오는 엣지 케이스까지 고려해서 아주 꼼꼼한 테스트 세트를 구축해줘요. 모의 객체인 머크를 활용하는 법도 코파일럿은 이미 다 알고 있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테스트를 자동화하면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귀찮은 숙제 같았던 테스트 작성이 이제는 즐거운 자동화 공정으로 바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맥락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샵 기호를 활용한 컨텍스트 변수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질문창에 샵을 입력하면 여러 옵션이 뜨는데요. 샵 파일을 선택하면 현재 열려있는 파일 전체를 참고해서 답해달라는 뜻이 되고요. 샵 셀렉션을 쓰면 내가 드래그로 선택한 부분만 집중해서 봐달라는 지시가 됩니다. 관련 없는 파일들은 닫아두고 이렇게 명확한 변수를 사용하면 답변의 퀄리티가 수직 상승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정답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쥐어주는 센스, 이게 바로 중급 개발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개발자의 포스는 터미널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편집기를 넘어 터미널 환경에서도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GitHub CLI 도구인 GH 코파일럿을 설치해보세요. 복잡한 쉘 스크립트 작성이나 기억나지 않는 git 명령어, 시스템 관리 명령어를 이제 구글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미널에서 바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제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우스에 손을 대지 않고 키보드만으로 모든 작업을 끝내는 그 쾌감, 여러분도 느껴보셔야 합니다. 검은 화면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터미널과 인공지능의 만남, 정말 강력한 조합이죠. 터미널 코파일럿의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릴 겸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약입니다. 예를 들어 -p 옵션으로 특정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주기는 법 알려줘라고 말하면 즉시 터미널 명령어를 요약해주고 실행 방법까지 제안해줍니다. 두 번째는 explain이에요. 인터넷에서 복사해온 알 수 없는 명령어가 안전한지 궁금할 때 쓰면 좋습니다. 화면의 예시처럼 explain chmod 755 script.sh라는 명령어를 물어보면 소유자에게는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주고 그룹과 타인에게는 읽기와 실행 권한만 준다는 식으로 아주 상세히 해석해 주죠. 이제 정체 모를 명령어를 함부로 입력해서 시스템을 망가뜨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프로젝트마다 지켜야 할 규칙이나 코딩 스타일이 다 다르죠? 이럴 때 우리 팀만의 전용 규칙을 인공지능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루트 폴더에 .github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copilot instructions.md라는 파일을 생성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 프로젝트에서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나 금지된 코딩 패턴, 꼭 지켜야 할 컨벤션을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코파일럿이 모든 코드 제안과 채팅 답변에서 이 규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요. 마치 우리 팀의 룰북을 완벽하게 숙지한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과 같죠. 혼자 할 때보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협업 프로젝트에서 이 기능의 증가가 드러난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외워야 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단축키 5가지를 정리해드릴 겸 첫 번째, 제한 수락은 탭 키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두 번째, 단어 단위 부분 수락은 윈도우 컨트롤 혹은 맥 커맨드와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세 번째, 다음이나 이전 제한을 보려면 Alt와 대괄호 키를 쓰세요. 네 번째, 인라인 챗을 여는 마법의 키는 컨트롤 I 혹은 커맨드 I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공지능이 제한을 멈췄을 때 수동으로 제한을 다시 부르고 싶다면 윈도우 Alt 맥 옵션 를 누르세요. 이 5가지만 손에 익혀두면 코딩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거예요.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는 멋진 개발자가 되어보세요. 파이참이나 인텔리제이를 쓰시는 제트브레인 유저분들을
위한 단축키도 따로 챙겨왔습니다. 제한 수락은 역시 탭키고요. 거절은 ESC 키입니다. 다음이나 이전 제안을 보는 건 윈도우 Alt와 대괄호, 맥 옵션과 대괄호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비슷해요. 하지만 제트브레인만의 특별한 기능이 있죠. 바로 전체 제안 창을 여는 겁니다. 윈도우는 Alt 엔터, 맥은 옵션 리턴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준비한 여러 대안을 별도의 창에서 한눈에 비교하며 고를 수 있습니다. 편집기마다 미세하게 다른 이 단축키들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최고의 효율을 내는 진정한 멀티 플랫폼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도구 사용법을 넘어 인공지능의 성능을 100% 끌어내는 비결을 알려드릴 겸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란 인공지능에게 내리는 지시문을 뜻해요.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도 대충 질문하면 대충 답하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완벽하게 답합니다. 좋은 코드를 얻는 건 결국 여러분의 질문 실력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코파일럿을 단순히 쓰는 수준을 넘어 지배하기 위한 4가지 프롬프트 설계 원칙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릴 겸 이 원칙들만 지키면 여러분도 인공지능 조련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하향식 설계, 즉 큰 목표에서 구체적인 지시로 내려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작은 디테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나쁜 예시를 볼까요? 그냥 이 배열에서 짝수만 빼서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하면 인공지능은 전체 그림을 모른 채 헤맬 수 있어요. 대신 좋은 예시처럼 말해보세요. 사용자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함수를 만들 거야 라고 큰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1번, 짝수만 추출해줘. 2번, 이름 순으로 정렬해줘 라고 세부 지시를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체계적으로 지시하면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훨씬 정확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예시를 제공하는 표샷 프롬프팅입니다. 100마디 설명보다 한 번의 본보기가 훨씬 강력할 때가 있죠. 인공지능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포맷을 정확히 알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단순히 데이터를 테이블로 만들어줘라고 말하는 대신 실제 제이슨 데이터 예시와 그것이 어떤 형태의 테이블 코드로 변환되어야 하는지 예시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새로운 제이슨 데이터를 주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지시하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복잡한 출력 형태도 이 예시 하나면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칙은 복잡한 작업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요리사라도 한꺼번에 수백 인분의 만찬을 뚝딱 차려낼 순 없죠.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에게 한 번에 수백 줄의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요리 레시피처럼 단계별로 지시하세요. 먼저 1번, 데이터베이스 연결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시키고 결과물을 확인한 뒤 2번, 데이터 조회 쿼리를 작성해줘라고 이어가는 식이죠. 마지막에 3번, 에러 핸들링을 추가해줘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 중간에 에러가 생겨도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고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작게 쪼개서 지시하는 여유를 가지세요.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모호하고 열린 질문을 피하는 겁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 코드를 더 좋게 고쳐줘라는 말은 아주 나쁜 프롬프트예요. 인공지능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거든요.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게 좋은 건지 가독성을 높이는 게 좋은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대신 좋은 예시처럼 말하세요.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ON으로 최적화하고 변수명은 스네이크 케이스로 변경해줘라고 정확한 제약 조건과 표준을 명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정교하게 정의할수록 인공지능은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춥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명확한 결과물을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릴 겸 히터브 코파일럿은 정말 강력하지만 맹신할 수 없는 조수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끔 인공지능은 환각현상이라고 불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코드를 생성할 수 있어요. 혹은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 코드를 제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안된 코드를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절대 그대로 폭사해서 붙여넣지 마세요. 코드를 리뷰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개발자인 여러분 본인입니다. 인공지능이 짜준 코드를 꼼꼼히 검토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실력도 늘어난다는 점
항상 유념하며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질문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실력이 됩니다. 좋은 프롬프트를 쓰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은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논리적인 순서대로 쪼개는 훌륭한 알고리즘 훈련이거든요. 코파일럿은 여러분의 이런 논리적 사고력을 코드로 번역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을 잘 다루기 위해 사고의 깊이를 더하다 보면 어느새 코딩뿐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도구에 의존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논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개발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력이 곧 코딩의 한계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로 개발자라면 꼭 지켜야 할 보안과 저작권 매너에 대해 말씀드리죠. 회사나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 예를 들어 API 키나 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절대 채팅창이나 코드 주석에 입력하지 마세요. 인공지능에게 이 데이터가 학습의 재료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또한 기업 환경에서 일하신다면 퍼블릭 코드 일치 여부 확인 같은 보안 정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편리함에 취해서 기본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늘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진정한 전문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코딩 습관, 우리 함께 약속해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이 멋진 도구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볼까요? 단축키로는 탭키와 컨트롤 오른쪽 화살표, Alt 대괄호를 기억하시고요. 핵심 명령어인 explain, fix, test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샵 기호를 써서 맥락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프롬프트 원칙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작게 쪼개서 지시하는 것 기억하시죠?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코딩 여정의 든든한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초보자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히어로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코딩 여정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